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 감금 옥중투쟁 10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천막당서를 치고 광화문 천막당서 투쟁을 시작한 지가 235일째, 여의도 천막투쟁 36일째입니다. 3년 가까이 오로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투쟁은 우리 공화당 우파 국민 말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올 때 문재인 정권은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고 그들은 좌파 독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해찬 씨나 문재인 씨가 보수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보수의 불을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차근차근 실현된다는 저희들은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로 가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방제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무너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6분기 최저 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혹은 상가의 공실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혀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몰고 그 재산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재산 평준화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토지 공유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 공유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방송이나 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야당들은 첨예하게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입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장악이 됐습니다. 제1야당은 소용이 없는 그러한 국회가 됐습니다. 언제라도 여당과 군소, 여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좌파들이 손만 잡으면은 제1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 중에서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필리버스터라는 얘기를 하며 전진화법에 발목 잡혀서 이 법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수처법은 게시타프법이고 중국의 검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모든 경찰, 검찰, 공안 모든 부분을 이 검찰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주석 산하 기관으로서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검찰위원회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이 그런 법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누구도 정적을 제거할 수 있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부정부패자도 덮어줄 수 있는 법이 공수처법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법은 10몇 개의 공수처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안에 이렇게 독재 조항은 없었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수처에다가 선보고를 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맡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독재 조항입니다. 독소조항과 독재조항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공수법들이 통과되면은 이제 사법부에 칼은 없습니다.
칼은 오로지 권력을 가진 자, 문재인 씨만이 그 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역사는 돌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은 그들한테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그 칼날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법도 막을 수 없고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또 보수우파의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투쟁에 대해 함께 해야 됩니다. 연대 투쟁을 통해서 동질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저들이 4+1 하니까 우리는 반문연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 하는 어설픈 통합론을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든 두 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보수 우파가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된다는 우파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해서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4+1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주당 그러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입니다. 우파 특히 보수는 과정과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한다고, 그들이 꼼수를 한다고 좌파들 같이 꼼수하고 불법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어설픈 짓들 그만두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 개의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꾸겠다는 겁니다. 체제 역사 전쟁 앞에 어설픈 꼼수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배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초계같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선배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자기의 죽음 없이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를 지키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늘 2019년 마지막 태극기 투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내년 투쟁은 더 가열차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스스로 태극기를 들고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체제 역사를 지키겠다는 모든 제우파 보수 국민들은 하나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